지금부터 2024년 제2회 전기기사 필기, 전기기기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54번. 변압기의 등가회로 작성에 필요한 시험이 아닌 것은? 자, 변압기 등가회로를, 이게 등가회로예요. 등가회로를 작성하려면 세 가지 시험 하는 거예요. 무바시험, 단락시험, 저항 측정시험. 무바시험을 통해서는 철손, 여자 전류, 여자 어드미턴스 구할 수 있고, 단락시험을 통해서는 동손, 그 다음에 임피던스 와트, 임피던스 전압, 전압 변율을 구할 수 있다. 너무너무 자주 나왔던 문제니까 꼭 남겨놓으시고, 여기는 이건 쉽죠? 시험이 아닌 거 물어보면 무바시험, 단락시험, 저항 측정시험 외에 권수비 측정은 아닙니다. 답 2번입니다. 문제 55번. 동기발전기에 단락비가 적을 때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단락비가 큰 기기의 특징을 했어요. 자, 단락비가 큰 기기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단락비가 적을 때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큰 기기에 반대로 하시면 되겠죠. 자, 단락비가 큰 겁니다. 큰 거. 크면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 그러니까 전압 변동률이 작다. 또 전기자 반작용도 작다. 이게 안 좋은 것들이 작으니까 안 정도는 높다. 그러면 단락비가 적은 건 어떻게 돼? 반대로니까 동기 임피던스가 크다. 큼.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도 크다. 그 다음에 전기자 반작용도 크다. 안 정도는 낮다. 요거죠. 자, 보기에서 답 볼까요? 답 2번인데 동기 임피던스가 크다. 크다. 전기자 반작용도 크다. 크다. 여기 세 번째. 다 크네요. 답은 2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56번. 단자전압 220V, 부하전류 48A, 계자전류가 2A, 전기자 저항 0.2인 직류 분권 전동기의 유도 기전력은? 자, 기호 써보겠습니다. 단자전압 기호가 V, 부하전류 I, 자, 계자전류니까 I의 F, 전기자 저항 RA, 분권 발전기입니다. 유도 기전력 E가 얼만데? 라고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분권 발전기 그림 그려서 하시는 게 좋다겠죠? 자, 그림 분권입니다. 자, 계자랑 전기자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된 거예요. 이게 분권 발전기다 보시면 되겠고, 자, 조건을 넣으면 첫 번째 단자전압, 여기 단자전압 V는 220이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부하전류, 부하전류는 부하가 있을 때 흐르는 겁니다. 이렇게 부하 하나 연결해 주면 돼요. 이렇게 연결하고, 이 부하에 흐르는 전류 I가 몇 암페야? 48암페야. 그 다음에 계자전류, 이렇게 계자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IF가 몇 암페야? 2암페야.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 여기 내부 저항 RA가 0.2. 이때의 기전력, 전기자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유도 기전력을 물어보든 단자전압을 물어보든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E가 크냐 V가 크냐. 지금 문제에서 발전기니까 처음 만들어진 전압 얘가 크겠죠? E가 큽니다. 그럼 발전기에 지금 큰 값을 물어본 거네. 큰 값. 자, 큰 값은 작은 값에 더해준다. 뭐를요? 전압 강화 IARA를 이렇게 식음 완성됐고요. 자, E는 단자 전압 몇 볼트? 220볼트에다가 더해줘야 돼요. 그러면 220보다 큰 거네요. 기전력은 220보다 큰 거. 자, 그러면 220보다 큰 거는 여기 얘는 작고 얘는 똑같으니까 아니고, 그러면 답은 3번 아니면 4번이 될 겁니다. 자, 어쨌든 큽니다. 얼마? IA. IA는 여기 전류가 IA인데 얘는 아니 반대네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반대로 그려야 돼. 자, 발전기니까 화살표 방향이 반대로 되면 됩니다. 자, 우리 부하 연결을 했을 때 얘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IA는 여기인데 얘는 안 줘요. 그러면 이 IA가 접속점에 와서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갈 건데, 오른쪽으로 가는 전류가 48A, 왼쪽으로 가는 전류가 2A예요. 그러면 전기자 전류는 48 더하기 2 하면 되나요? 그래서 50A다 보시면 되고, 전기자 저항은 0.2가 되겠습니다. 그럼 50 곱하기 0.2가 10V죠? 그럼 220에다가 10을 더하니까 몇 볼트? 230V가 답이 되겠네요. 답은 3번에 있네요. 문제 57번. 단상 전파 정류의 맥동률은? 자, 맥동률의 표준값 물어본 겁니다. 자, 표준값 단상 반파 121, 전파 48, 삼상 17, 그 다음에 삼상 전파는 4. 자, 파형이 좋아질수록
맥동률은 떨어진다. 이거 하나 가져가시고 지금 물어보는 거 단상 전파하고 삼상 반파가 많이 물어봐요. 이 두 개만 암기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단상 전파니까 48, 0.48 고르시면 되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자, 58번. 삼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 2차측 저항을 2배로 하면 그 최대 토크는 어떻게 되는가? 58번 문제는 비례추이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비례추이 많이 했어요. 자, 이거 비례추이가 뭐냐면 저항이 1배면 슬립도 1배, 저항을 2배로 올리면 슬립도 2배, 저항을 3배로 올리면 슬립도 3배가 된다는 거. 이게 비례추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저항을 올릴수록, 저항을 높게 할수록 슬립이 커지는 거예요. 하지만 비례추이를 해도 요 최대 토크가 여기 저항을 올려서 슬립을 변화시켜도 최대 토크는 어떻다? 얘는 변함이 없죠. 그래서 문제에서 최대 토크를 물었기 때문에 불변이다. 여기 답이 되겠네요. 답은 1번입니다. 문제 59번. 유도 전동기의 고조파 발생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요거 암기하겠습니다. 유도 전동기든 동기 전동기든 우리 고조파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단절권 썼습니다. 단절권하고 분포권 썼어요. 또 결선 Y결선이에요. 성형결선은 Y결선입니다. Y결선 쓴 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스큐 슬롯, 얘가 비뚤어진 홈이에요. 비뚤어진 홈. 스큐 슬롯 쓰는 이유도 소음을 줄이는 역할도 하지만 고조파를 제거하는 역할도 해요. 요거 4번도 맞아요. 그 다음에 전기자 반작용, 얘는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우리 안 좋은 작용이죠. 전기자 반작용은 무조건 작아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문제 60번. 3300에 220V의 단상 변압기 세대를 델타 Y 결선하고 2차 측 선간에 15kW의 단상 전열기를 접속하여 사용하고 있다. 결선을 델타로 변경하는 경우 이 전열기의 소비 전력은 몇 kW로 되는가? 자, 요거 60번 난이도가 있습니다. 지금 요거 우리 해설에 그림이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자, 처음에 어떤 결선이에요? 델타 Y 결선하고 있는 거예요. 1차 측은 생략한 겁니다. 2차 측이 Y 결선이에요. 여기다가 뭘 연결했다? 단상 전열기. 이렇게 단상, 이거 선간에 단상으로 연결한 거예요. 이 단상 전열기를 연결한 거예요. 이 전열기의 용량이 얼마다? 15kW다. 자, 그런데 결선법을 바꿨어요. 이렇게 델타. 마찬가지로 1차 측은 생략한 겁니다. 2차 측이 델타로 연결하고 선간에 이 똑같은 전열기를 연결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구하는 거는 맨 처음에는 Y결선이었어요, 2차가. 그러면 Y결선일 때의 소비 전력분에 지금 구하라는 건 델타로 바꾼 다음에 소비 전력이에요. 얘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P, 델타 결선일 때 소비 전력, 얘는 얼마냐? 지금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보자고요. 전열기의 소비 전력이니까 소비 전력 P는 우리 공식 P는 VI죠. 지금 단상이니까. 이렇게. 그럼 V는 IR이니까 얘를 넣으면 I 제곱 R 될 겁니다. 또 I는 R분의 V니까 I 대신에 R분의 V를 넣으면 R분의 V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전압관계, 전류가 없죠. 아무리 봐도 전류가 없죠. 그럼 전류가 있는 거, 얘도 전류가 있고 얘도 전류가 있는데 요거 두 개는 쓸 수가 없어. 요걸 써야 돼. 전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공식 쓸 겁니다. P는 R분의 V 제곱이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R분의, 자, 전압 볼까요? 전압. 자, 2차 전압 요게 220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상전압이 220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요게 선간 전압으로 오면 어떻게 돼요? 얘는 코일 하나, 얘는 코일 2개죠. 코일 2개. 그러면 여기 선간 전압은 요거에 루트 3배로 커지네요. 자, 그러면 요 전압은 루트 3배에 곱하기 220에 어떻게 돼요? 제곱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쓰면 루트 3의 제곱은 3이죠. 3 곱하기 R분의 220의 제곱 이렇게 되나요? 자, 요게 첫 번째 조건. 이걸 계산하면 얼마 된다고요? 15kW가 나오겠죠? 첫 번째 조건이 15kW라고 줬으니까 이렇게. 자, 두 번째 조건. 델타로 연결하면 P는 여기 PY라고 할게요. 얘는 P 델타. 델타는 똑같죠? 식은 R분의 V 제곱. 자, 다시 한번 넣어보면 자, R분의
여기 델타 결선은 상전압이나 성간압이나 같죠? 그래서 얘는 220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전압이나 성간압이 같기 때문에 얘는 간단히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요 두 개 공식. 자, 얘하고 얘를 이렇게 한번 여기다 넣어보자고요. 자, 그러면 델타일 때는 얼마였어요? 델타일 때는 R분의 220의 제곱. 이게 델타일 때고, Y일 때는 요거네요. 3배의 R분의 220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분모 분자에 똑같이 있는 거. R분의 220의 제곱, R분의 220 제곱 날리면 결국 몇 배? 3분의 1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는 델타일 때를 물어본 거니까. 그럼 P, 델타는 3분의 1 곱하기 PY가 이렇게 넘어가니까 PY가 되겠네요. 이렇게. 다시 한번 쓰면 3분의 1배에 자, Y일 때의 용량이 얼마? 15였죠, 15. 3분의 1에 15. 다시 한번. 식이. 자, 3분의 1 곱하기 PY가 15니까 여기다 15 넣으면 얼마 나와요? 5 나오나요? 5kW 됩니다. 이렇게. 자, 이 결론입니다. Y일 때의 용량이 15였는데 요거를 결선을 델타로 바꾸니까 전압이 똑같아서 전압관계 때문에 요게 얼마가 된다? 15짜리가 소비 전력이 5kW로 바뀐다. 이 내용입니다. 좀 어렵지만 한번 이해해 보시고 안 되면 답이라도 암기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답 1번입니다. 지금까지 2024년 제2회 전기기사 필기 전기기기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